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 이후에는 진짜 미칠 듯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전고점을 유의미하게 크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축포죠, 축포.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만 달러 간다. 뭐 내년까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막 찬양하는 댓글만 막 나오고. 그럼 더 이상 유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진정한 버블입니다. 요때가 폭락 조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때쯤 되면은 비트코인 비중을 일부 줄일 생각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4시간 봉으로 좀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사다난했죠. 하루 만에 막 전고점 다시 막 돌파할랑말랑하고. 근데 전고점에 살짝 닿긴 닿았는데 무언가 좀 아쉽죠? 저만 아쉽나요? 뭐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닿은 것도 아니고 안 닿은 것도 아니게 이게 딱 정확하게 69,000달러까지 정확하게 닿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게 제가 해보니까 마이너스 14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범위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가 나와요. 대략 한 14% 정도 떨어졌죠. 14%.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하자마자 곧바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저는 바로 또 전고 뚫을 줄 알았어요. 너무 치솟아가지고 도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전고 근처에서는 원래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또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하니까 각각의 대비를 다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방으로 갑자기 크게 뚫고 가는 1번 케이스도 있고요. 여기서 도전하다가 또 밑으로 빠지는 2번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보다 더 많이는 안 빠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쏘던가 조금 빠진 다음에 다시 쏘던가 어찌됐든 결론은 상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한번 볼까요? 지난 장에서 전고점 돌파하려고 그랬을 때 뭐 어떻게 됐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와, 완전 되게 높은 산이죠. 이게 한 2017년 말, 18년 초, 요때 초불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정 고점이죠,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전정 고점에서 이제 한참 뚝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이때. 몇 프로 떨어졌나 한번 볼게요. 무려 83%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3%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마이너스 83%. 야,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 물리신 분들은 100만원 놓으면은 17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인데 알트코인은 완전 박살 났겠죠.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상 고점을 언제 넘게 됐는지, 그 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전고점에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 선을 언제 넘는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크게 또 떨어졌다가 여기쯤에서 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넘는데 갑자기 한 방에 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넘었는지 그 추세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한번 잘 보실게요. 여기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남겨두고 쭉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전고점을 살짝 찍었어요. 터치하고 쭉 빠졌죠. 다시 재도전 빠지고 재도전 빠지고 재도전 한 다음에 아주 강하게 뚫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도전을 크게 봐서 총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살짝 안 닿았고 두 번째는 닿고 떨어졌죠. 닿고 떨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전고점에 닿자마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강한 파동으로 뚫어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릅니다. 물론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기 전에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지난 장에서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1억이 좀 안 되잖아요. 뭐 한 9,500 하나요?
뭐 9,500만 원을 칠게요. 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1억 미만이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요때쯤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할랑말랑 할랑말랑 지금 이 상태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진짜 미칠 듯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난 장에서는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 다음에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68%인가? 마이너스 78%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몇 프로가 빠졌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한 78% 정도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다음번에는 이런 하락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세 번째 도전 만에 뚫어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뭐 일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서 정고점에 조금 못 미쳐서 한번 쭉 빠졌죠. 한번 쭉 빠졌어요.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 아니고 한 10% 정도. 다시 정고점에 살짝 터치했어요. 터치만 살짝 하고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14%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죠. 수렴하는 중입니다. 이번 장의 특징은 횡보한 다음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원래 횡보하면은 반반이거든요. 이게 뭐 횡보하고 있다가 밑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위로 크게 쏠 수도 있는데 이번 상승장 특징은 밑으로 쏘는 게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횡보만 했다 하면 위로 가고 있거든요. 이 정고점을 유의미하게 크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축포죠, 축포.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3월부터 이때부터는 진짜 대세 상승장 느낌으로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1월 달까지만 해도 뭐 오르다 떨어지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유의미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횡보 있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은 옆을 보면서 가는 거를 횡보한다고 말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횡보하다가 떨어졌다. 여기 한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횡보가 없어요. 여기 횡보하죠. 그 다음에 크게 솟았죠. 뭐 횡보까지는 아니지만 우상향으로 조금씩 오르다가 한번 크게 솟았죠. 원래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라이징 웨지라고 이게 상방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쐐기가 웨지잖아요. 이렇게 상방으로 가면은 보통 아래로 쏘는데 여기서 위로 쐈어요. 이때 되게 놀랐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횡보하면은 밑으로는 안 쏘고 위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이요. 여기는 이때가 현물 ETF 승인 났을 때예요. 요걸 맞고 뚝 떨어졌죠. 횡보한 건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온 거죠. 상승 뒤에 조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좀 횡보한다 싶으니까 올라갔고 횡보한다 싶으니까 올라갔고 삼각수렴 나오고 또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떨어진 거는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의 횡보가 지금 되고 있어요. 15분봉으로 보이면 더 잘 보이는데 옆으로 이게 기고 있는 게 보이죠. 이번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옆으로 기다가는 위로만 쏘고 있거든요. 옆으로 기고 있다가 위로만 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번엔 55대 45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60대 40의 가능성으로 상방을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하방으로 가더라도 결국엔 제 생각에 여기나 여기를 깨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깨봤자 한 59K? 57K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떨어지면을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해야죠. 현금이 없으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몰빵에서 맨날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항상 내 시드의 한 20%에서 적어도 20%, 많게는 한 30% 정도는 시드를 갖고 있어야지 좀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좀 길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기점이 주요한 기점이 된 것 같아요. 조금 횡보가 그나마 길었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 이때가 좀 길었거든요. 이때보다 길었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가 있었잖아요. 한 12일 정도 횡보가 있었네요. 여기가 좀 길었어요. 다른 데는 이거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횡보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대략 한 이틀밖에 안 됐죠. 네, 횡보한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여기도 되게 짧았죠. 그래서 뭐 얼마큼 횡보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횡보하는 기간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한 12일인데 이렇게까지는 횡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이번 주말쯤이면 저는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늦어도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11일. 3월 11일 밤이에요, 밤. 밤 11시? 네, 늦어지면 뭐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는데 늦으면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한 3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빠르면 이때, 늦어도 요때 한 오전 5시 정도? 네, 요때가 얘네들 장이 좀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네, 밤 11시에서 오전 5시. 늦어도 이때까지는 무언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상방인 것 같다. 여기를 깨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가면은 강한 추세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진 늘 그랬어요. 정고점을 넘어가는 요 순간이 좀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까 보셨죠? 뭐 되게 세게 뚫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상방으로 유의미하게 막 넘어간다. 69,100달러가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상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다가 알람을 걸어놨거든요. 네, 이거를 딱 또 69,000 찍고 떨어질까봐 69,100 정도에다가 알람을 걸어놨거든요.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7만 달러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높아졌죠. 좀 높아졌죠.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깜짝 이벤트로 한 68K까지는 쭉 치고 올라왔어요. 어저께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8,000불까지는 어저께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빠지긴 했는데 그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살짝 높이면서 상방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라이징 웨지가 나오면 하방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 장은 좀 이상해서 상방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생기면 7대 3인데 이번 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6대 4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방으로 가면은 6만을 깰 수도 있습니다. 여기쯤은 트라이 할 수도 있어요. 안 깰 것 같긴 한데 뭐 또 모르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자산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고점이고 숨가쁘게 올라갔잖아요. 1억이 되는 순간 큰 폭락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뷰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해도 한 57,000? 57,000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두어야 됩니다. 마음의 대비, 그리고 좀 자금, 좀 요런 걸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금이 없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 공포가 밀려옵니다. 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비트코인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9,500만 원에 샀는데 여기에서 뭐 한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무려 1,50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심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일부를 100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한 70 정도 들어가 있다면 30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과열된 거 아니냐,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과열이다, 한번 폭락할 때가 됐다, 이런 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곧 폭락할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무슨 안전벨트 꽉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막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댓글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야 이분들이 계속 조금씩 유입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주 많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언제가 고점이 되냐?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서 만약입니다. 뭐 한 3억 5천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20만 불, 뭐 30만 불 가까이 된다. 25만 불.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뉴스에서 연일 뭐 100만 달러 간다. 뭐 내년까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이번엔 다르다. 현물 ETF 때문에 하락 없이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찬양하는 댓글만 막 나오고, 그럼 더 이상 유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진정한 버블입니다. 저는 그때가 대략 한 30만 불쯤 요때를 보고 있거든요. 이쯤이면 정말 고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지표가 진짜 정확하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반,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한다 하고 모두가 다 찬양할 때, 요때가 폭락 조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때쯤 되면은 비트코인 비중을 일부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5개가 좀 넘는데, 요럴 때가 되면은 분할해서, 항상 분할해야 돼요. 분할 매도를 한두 개 정도는 좀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생긴 돈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을 매수할까 뭐 생각 중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전략이고,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뭐 제가 유튜버가 떠든다고 뭐 제 말 듣고 산 건 아니었겠죠. 물론 나름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 있으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트코인 산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번에 조사해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한번 써주세요. 개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0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5.6개 있다. 그럼 5.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0.001개 있다. 그럼 0.001 이렇게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14? 와 대박. 한 개 넘는 분들이 이제 엄청 많네요. 0.3개, 0.1개. 저는 31개요? 뭐 대박인데? 11.5개. 예, 확실히 제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라 그런지 와 규모가 남다르네요. 네. 연계도 조금 있으시고, 네. 3개는 뭐 흔하네요. 네, 진짜 놀랍습니다. 에이 막스리님은 너무 쓰셨다. 10,000개는 좀 10,000개는 조단이에요. 좀 너무하시네. 0.47개, 1개, 2.7개, 33개. 진짜 많네요. 네. 뭐, 이 중에 뻥 치신 분들도 있겠죠.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네. 어찌됐든, 생각보다, 매우 많네요.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특성상, 매수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매수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돈 주고 척 하고 사면 되니까. 하지만, 지키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0.5개를 노후가 될 때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아주 부자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머니면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 부자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 분은 0.5개만 지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노후 대비 용도로도 저는 0.1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1개면 노후에 최소한의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팔아갖고 뭐 연금 들거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0.5개만이라도 반드시 지킵시다. 이거는 한 20년 이상 꼭 지키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기요사키 옹이 또 한마디 하셨죠. 저는 기요사키 옹을 되게 좋아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비트코인 4억대 진입한다. 30만 불이죠. 30만 불. 저도 한 솔직히 30만 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최소한 한 3, 4억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번 상승장에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말했더니 그걸 또 유튜브 제목으로 했더니 뭐 제발 어그로 끌지 말라고 엄청 비관적인 답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다 비트코인을 신봉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좀 악플도 좀 달리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좀 많아야 돼요. 그분들은 아마 이쯤 되면 이제 그때서야 뒤늦게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사야 되는데 꼭 1억 할 때는 막 이렇게 비판만 하다가 3, 4억 되면은 그때서야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 해야 돼요. 살 거면 지금이라도 사고 안 살 거면 그냥 3, 4억이 돼도 쭉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때는 폭모가 와가지고 뒤늦게 좀 뛰어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은
당연하게 물리게 됩니다. 3, 4억에 들어오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대략 한 2억 정도? 네,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뭐 뇌피셜입니다. 제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종합해 봤을 때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정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찍고 내년 중에 원래는 내년 말쯤에 하락장이 오는 게 맞는데 좀 많이 당겨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 7,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여러모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한 11월 정도에 고점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는 요즘에는 내년 한 3월 보고 있어요. 내년 3월. 물론 이게 뭐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4억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 가격은 상승장에 진짜 완전 초입입니다. 뭐 지금 한 1억 하나요? 1억도 안 되죠. 요 정도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전고점도 못 왔잖아요. 네, 전고점을 유의미하게 빡 하고 뚫어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진짜 찐 상승장이 펼쳐질 텐데 여기에서 매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이렇게 매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살 때 싸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제 구독자 분이시라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계신다면 꼭 지키세요. 네, 함부로 팔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파시면 안 돼요. 아, 네, 구름님 뭐 3만 원 감사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감사히 맛있는 거 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30만 불까지는 저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요사키 온께서 이번에 6월에 10만 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저는 한 8만에서 9만 정도 되지 않은가? 뭐, 요렇게 봤는데, 마켓 타이밍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네, 이분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줄 아셨죠?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소스가 있나? 좀 되게 빨리빨리 좀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요사키 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불 깨진다. 이 얘기를 이분이 비트코인이 한 5만, 6만 이렇게 해갖고 지난 불장에 그 꼭지 가까웠을 때 뭐 위쯤 됐을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게 온다고? 아, 이거 오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으니까. 그래, 이 가격이 오면 내가 진짜 꼭 사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이 가격이 오기만 와봐라. 난 진짜 꼭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 근데 진짜 오더라고요. 네,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 터지고 뭐 제네시스 사태 뭐 이런 거 막 터지면서 와, 이 가격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15,000까지 오더라고요. 17,000은 진짜 길었어요, 여러분. 17,000달러 때는 진짜 이 기간은 진짜 길었습니다. 제가 이때 스터디도 하고 강의도 해서 알거든요. 이때 모으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기요사키 옹 덕분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대비를 하고 있다가 하락장을 맞는 거랑 상승만 보고 있다가 하락장을 맞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9,000달러 벽에 지금 살짝 부딪혔는데 한 번 더 맞고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도 꼭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비는 뭐 현금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분할 매수하시고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지금 한 방에 사도 되냐? 저도 솔직히 지금 한 방에 사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나 1억을 비트코인 살 건데 지금 한 개도 없다. 지금 바로 한 방에 한 개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돈 많은 분들 많아요. 1억이 진짜 되게 큰 돈인데 다들 이 정도는 이렇게 다들 집에 있으신가 봐요.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하여튼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한 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한 4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갈 가능성이 60%고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1억이 있다면 한 0.7개에서 0.8개 정도는 매수하는 거죠. 나머지 그럼 한번 3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현금으로 갖고 있자.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맞고 또 떨어지면 네, 여기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뚫고 가면 한 0.7개 샀으니까 기분 좋죠. 네, 내가 산 자산이 올랐는데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떨어지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때도 한 방에 사지 말고 3천만 원 있으니까 뭐 1,000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또는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뭐 하든지 분할로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 해야 돼요. 분할 매수. 그러면 나중에 1억보다 더 높을 때 요때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비트코인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알트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은 진짜 비트코인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순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정고점을 미국 시세 기준으로 69,000달러입니다. 69,000달러 기준으로 진짜 코딱지만큼 이렇게 뚫고 나갔다가 왔거든요. 그냥 살짝 닫고 왔거든요. 네, 이런 거를 뭐 휩소라고 하는데 약간의 그냥 휩소였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대로 뚫고 날아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터치만 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기에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 거면 지금 사고 네, 전액 사진 말고 살 거면 일부는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